최근 한국으로 시집 온 유럽 며느리가 남편과 여행 중 신기한 경험을 해 완전히 귀화를 결정하게 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여권의 힘을 해외 공항 입국장에서 느낀 것인데요. 자신은 유럽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해외에서는 한국인들이 더 대접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기분 전환할 때는 여행만 한 게 없는데요. 이러한 해외여행의 필수품이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여권입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이제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권에는 국가의 권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날의 여권은 단순 나라와 나라 사이의 통행증이 아닙니다. 여권은 국가, 인종, 지역 간 부의 격차를 반영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국적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영국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 & 파트너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무비자, 도착비자, 전자비자 등의 방식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총 192곳으로 싱가포르와 공동으로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정치, 종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그 나라에 불법적으로 체류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선진국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의 여권 파워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권의 최우선 기능인 무비자 입국 가능국 수는 여권 파워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는데 한국의 여권은 외국인들이 노리는 여권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 속한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으로 한국인 행세를 하며 유럽의 입국장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여행 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려 해도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여권의 파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입국 심사 시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프리패스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럽 내 입국 심사가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영국의 런던 히드로 공항. 한 네티즌이 올린 사진 속에는 대면 심사 없이 입국 프리패스 가능한 국가들에 대한 안내판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영국과 캐나다, 미국, 한국 등 12개국의 국적자인 경우 이 게이트로 가라는 안내글이 적힌 간판입니다. 히드로 공항은 2019년부터 해당 나라들에 대한 자동 출입국 심사를 적용했는데요. 자동 출입국 심사란 심사관의 대면 심사를 대신해 전용 심사대에서 여권 또는 지문이나 안면 인식 같은 바이오 정보를 이용하여 약 12초 이내에 출입국 심사를 마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이 여성은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남편은 한국인이라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고 본인은 자국 여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한국에서 온 게 맞냐며 왜 도장이 없냐 묻자 한국에선 컴퓨터로 한다라고 하니 의심 가득한 눈빛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남편이라고 해도 믿지 않자 그녀는 미리 준비해 온 혼인증명서를 보여주고 남편을 불러 한 번 더 확인 후에 들어가라는 말과 함께 겨우 입국할 수 있었는데요. 호주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한국 여권을 위조하여 한국인을 사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특히 중국인들의 한국인 사칭 사건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외 반응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위조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비자 등을 우회하는 중국의 불법 이주 노동자들은 굉장히 많다. 아마도 많은 공항에서 꽤 흔한 상황일 것이다. 또한 중국 스파이들은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쉽게 다른 국가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매일 반한국 선전을 외치면서도 스스로 한국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절대 될 수 없어요. 라며 비난을 쏟아냈죠. 이렇듯 여권 위조범들에게는 인기 1위의 여권이 바로 한국 여권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한국인만 따로 안내하여 앞에 보이는 많은 줄을 건너뛰고 프리패스로 입국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외교관들만 통과하는 줄로 프리패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공항에서뿐만 아니라 입국 후에도 외국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반응은 뜨겁습니다. 여행 중 만난 이탈리아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인데 한국인이라고 하니 반응이 뜨겁습니다. 소나트를 하는 여성과 옆칸에서 나온 또 다른 일행과 인사를 나누며 넷플릭스 때문에 한국인을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BTS에 이어 오징어 게임, 기생충,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문화 컨텐츠가 자리 잡은 이후로 외국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태도 변화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을 사칭하는 다른 아시아인들이 많은 탓에 몇몇 나라에 입국할 때에는
한국인임을 입증하는 테스트까지 치러야 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종의 가짜 한국인을 걸러내는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보통 사지선다형에 대략 10문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알려진 시험 문제로는 박찬호의 운동 종목은 무엇인가? 한글을 창제한 사람은 누구인가? 조용필 씨의 직업은 무엇인가?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국 여권의 강력한 파워 때문에 암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암시장에서의 한국 여권 가격은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권을 5년 내에 3번을 분실하게 되면 상습 분실자로 분류되어 유효기간이 제한된 여권을 발급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되었는데요. 표지 색상과 디자인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위조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보안 요소를 고려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면이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되면서 내구성과 내열성이 강화되었고, 플라스틱 재질인 폴리카보네이트의 레이저빔으로 사진과 정보를 새기면 위조, 변조하기가 어려워 보안도 한층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2008년에 전자여권이 도입되고 2022년 새로운 여권까지 한국 여권의 눈부신 발전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은 여권을 통행증 정도로 여기지만 외국인이었다가 한국에 귀화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처음 사용하게 되면 그 파워를 더욱 체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권 파워 랭킹 1위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193개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192곳은 한국과 동일하며 중국 입국 시 일본 여권이 무비자로 15일간 체류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관광 비자가 필요해서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이 순위에서 4년간 1위를 지켰다고 우선 박수부터 치는 모습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순위 발표 후 일본은 1위라서 좋아했다가 크게 망연자실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유럽 등에서 나온 의견과 특히 한국에 대한 말까지 동시에 전해지며 울상을 지은 상황입니다. 일단 일본 자국 내에서는 어쨌든 1위가 결정된 이후 파워 랭킹 1위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며 역시나 일본이 세계 최고 순위이며 특히 올해는 그럴 만했다라고 자화자찬하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한 매체는 일본의 앞선 건강보험 제도와 함께 마스크를 쓰는 문화와 남다른 위생관념의 영향이 2021년 하반기에 코로나를 잠재웠으며 가장 여행 가기 좋은 국가가 아니냐는 의견을 냈지만, 도쿄올림픽 이후에 버블 방역의 효과를 제대로 봤다고 일본의 복수 언론이 전하며 국민들의 우수한 개개인의 코로나 방역과 정부의 조치로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가 지난 12월 이후 오미크론 발생 후 극단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는 과단성을 보이며 전 세계의 방역의 모범이 되면서 인구 1억 명임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 100명이라는 기적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사이 유럽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폐쇄성은 물론이고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궁금한데, 우선 유럽 매체에선 일본의 정책 자체가 외국인 에서 비롯되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비자를 받은 외국인조차 입국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패키지 관광에 한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조차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17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르피가로에서는 이러한 일본 성향을 외국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는데 독특한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매체는 일본은 세계 112개국 중 영어 능력이 78위에 해당하는 최하위 국가라고 지적하며 전 세계 많은 선진국이나 경제 대국, 심지어 아시아 국가들도 국제화로 영어 순위가 높은 상황이고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전체주의와 갈라파고스화라고 불리는 고립주의가 강해진다는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100명의 확진자에서 1만 명으로 향해 가며 한 달 사이 44배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은 초음속 폭발이라며 미스테리하다고 하지만 그냥 기존의 검사를 안 한 것뿐 지금까지 PCR 검사를 받기 어려웠을 뿐 애초에 감염자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가 여권 파워 1위라고 자랑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비웃음당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미국의 주요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본에 대한 보도는 없고 한국에 대한 보도를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코로나 제7파가 다시 본격화하며 하루에 18만 명 이상이 확진되는 나라입니다. 여권 파워 랭킹 1위가 무색할 만큼
빠르게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일본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여권 파워 랭킹 1등은 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